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선방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국회 오기영 의원실의 권태준 보좌관입니다. 이 시간에 국회 본회의가 개회돼서 주최 의원님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사진 촬영 후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으신 서울시의 박수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의 류영아 입법조사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세제정책팀의 김영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고 문화생활국의 김선호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박수빈 의원님 발제로 일단 발제하시기 전에 사진 찍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진들 보여주시면 네 분 여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팅 선생님. 네, 찍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반갑습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원래 이 재산세 관련해서는 많은 학자분들이 계시는데 생각보다 서울특별시 특유의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학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유사한 주제로 서울시의회에서 2번 정도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조정교부세를 특별히 받고 있지 않은 단체인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도 있고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제가 하도 이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발제까지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의원 박수빈이고요. 서울특별시 의회 다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재정균형을 맞춰서 성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에 힘 실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특별한 세입 제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치구마다 자체 사업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 자치구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특별시세분이 상향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왜 이 공동과세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재산세랑 관련해서 굉장히 특별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보통세를 기반으로 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2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9조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재산세를 구세와 특별시세로 절반을 나눠서 50%는 특별시세분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제 50%를 쫙 다 모읍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절반은 자치구가 갖고 절반을 서울시에 모아서 이 전체를 25개 자치구로 똑같이 균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균분 배분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에서 이 균분해서 교부하도록 한다라고 정해져 있고요. 조례에 특별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또 균분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5개 자치구가 절반은 자치구가 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전부가 똑같이 나눠서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일단 재산세로
세입을 채우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96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117조에 따라서 시세의 일부, 이제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한다, 재원 조정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가 또 있는데, 여기서 4조 2항에서 서울시는 보통세의 22.6%를 조정 교부금의 재원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 보통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나눠주는데 그 비율도 조례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한 23%인가 22% 되고요. 자치구, 광역자치구마다 이 퍼센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모아진 그 재원의 90%가 일반 조정 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나눠지게 되고, 나머지 10%가 또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교 하는데, 그 특교가 특교세일 경우는 국세에서 나오는 것이고, 특교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자치구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면은 일반 조정교부금을 어떤 기준으로 주냐 했을 때는 이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러 요소들을 3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한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는 기준을 만듭니다. 이 기준 재정 수요액이라는 게 저는 그게 약간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저임금 같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자치구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가, 그 기준을 세워놓고 이 조정교부금을 그 기준에 맞춰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자치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 어떤 자치구는 인구는 적지만 뭐 다른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해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서울시가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시세로 다시 넘어가 보면 24년도에 서울특별시세 전액은 1조 6,72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씩 합친 돈이 이만큼이었고, 이걸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면 669억 원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시세분을 균분하기 전에, 그러니까 50%를 떼기 전에 24년도 재산세입은 강북구는 295억, 이 총액이 295억이고요. 강남구는 7,304억 원으로 24.8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근데 균등 배분 이후에는 5.3배 차이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북구는 균분 배분을 받고도 1,000억이 안 되는 817억이고, 강남구는 4,321억, 이렇게 배분이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5.3배까지로 차이를 줄이게 되니까 효과성이 굉장히 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기준 재정 수요액이 있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남구는 이 재산세 4,321억, 이 돈이 기준 재정 수요를 초과합니다. 100%를 한참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조정 교부금은 특별히 지급받지 않는 것이죠. 일반 조정 교부금의 부족분만 나머지 24개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2단계 규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세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각 자치구가 지금 현재 필요한 수요액에 어느 정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받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그러면 다시 또 세입을 더 확보해야 되냐, 자치구 세입을 왜 확보해야 되냐,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24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표는 제가 특별하게 이제 자료 요구해서 만들어 본 표인데요. 행정 운영 경비가 있고, 재무 활동, 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빼고, 그리고 나서 국비와 시비로 매칭 사업이 돼서,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은 자치구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 돈을 붙여야 되는 예산들을 전부 빼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표입니다. 이 표를 봤을 때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1,090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강남구는 4,826억 정도가 됩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구가 종로구에 비해서 실제로 한 3,800억 정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다른 자치구들은 보조금을 받아서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고 나면 요만큼 남지만 강남구는 그냥 요 돈만으로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례로 봤을 때 강남구는 구립도서관이나 구립센터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나머지 자치구들은 시비나 국비를 보조금 받지 않으면 그 해에 사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자체 예산이 많은 만큼 돈을 그러면 그만큼 다 잘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보조금도 떼고 이 반환해야 될 돈도 떼고 다 떼고 나서 남는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구는 자체 예산이 많은 만큼 23년 결산 기준으로 2,300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사업비가 4,80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실제로 돈이 굉장히 남는다는 얘기고요. 실제 유사하게 지난 최근 3년간도 계속 이 규모로 계속 순세계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고 그 돈을 계속 추경에 편성하거나 이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쓰고 있지 않고 적정 금액만 쓰고 사실 이 돈을 계속 남기고 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이제 강남구청에서는 기금화해서 개정상 0으로 만들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비비로 그냥 다 저축해 놓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돈을 남겨서 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자치구들의 예산 상황은 차 떼고 포 떼고 보조금 떼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구의 특색에 맞춘 사업들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에서 어떤 국정 기조에 맞춘 어떤 사업들의 공모 사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시에서 하는 뭐 예산들을 따서 하거나 해야지 자치구가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특성을 맞춰서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보시면 이 법정 의무 경비라고 해서요. 사회복지 지출이 높을수록 이 해당 자치구 가용재원 비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의 65%, 약 65% 정도를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에서 국비와 붙여서 전체 자기들의 세입의 65%를 복지비로 써야만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강남구는 44.1%를 지출하고 있어요. 이 강서구는 기본적인 수요 감당하는 데만 예산 절반을 쓰는데 강남구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것만 봐도 이 디테일을 보고 예산의 규모가 이 일반 기준 재정 수요 기준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현재 정말로 예산이 자치구별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잘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정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머니 사정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체 예산이 차이는 그럼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이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옆 자치구는 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요? 옆 동네는 해주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해줘요? 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려고 저희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그래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기보다는 자체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여력이 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맞추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사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중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 최초로 버스비, 택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강남구도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까지 대상 확대해서 버스비를 또 일부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종로구도 내년부터 어르신 39세 미만 청년도 포함을 해서 청소년, 어린이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뭐 어르신이 많거나 어린이가 많거나 뭐 청년이 많거나 했을 때 타겟팅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다면 매칭이 아니니까요. 이랬을 때 자치구마다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여력이 있는가?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지역 균형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그걸 계속 돈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례로 임신부 관련해서도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부가 이미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로
200만 원을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첫째부터 해서 별도로 추가로 돈을 더 줍니다. 더 줘서 이 정부 지원하고 합하면 첫아이 출산 지원금이 74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아까 보셨겠지만 자체 예산비가 거의 4천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현금성 지원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금혜자치구는 어떨까요? 저는 항상 이 질문에 직면하는데요. 바로 옆에 뭐 성북구는 보건소 가면은 뭐 임신부한테 무슨 주사를 3만 원에 놔주는데 우리 동네는 7만 원이다, 8만 원이다 이런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이런 게 자치구 예산의 차이인데요. 뭐 선후 관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 질문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요론 전 충분한 해답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럼 자치구의 재정을 끌어올려 줄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산세 특별시세분 상향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한 2024년 연구 용역, 서울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제가 발주해서 만든 용역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현행 기준의 재산세 특별시세분 50%,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절반을 떼서 모은다고 했는데 이 떼는 비율을 60%로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균등 배분이 재산세 기준으로 마무리되면 중구,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재산세가 일단은 하락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 상향을 얘기할 때 이 정도의 8개, 7개 구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자치구의 세입은 2단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별시세분의 파이가 늘어나서 균등 배분되는 금액이 증가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들이 이 재산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669억을 받다가 조정교부금을 이 재산세를 좀 더 받게 됩니다. 공동세를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기준 재정 수요액을 채우는 효과가 조금 발생을 하면서 조정교부금의 파이가 좀 남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부가 교부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균등 배분 금액과 상관없이 이제 재정 여건의 기준 재정 수요액 미달분이 줄어들어서 총액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남은 거를 24개의 전체 자치구에 추가로 더 뿌려주게 됩니다. 추가로 뿌려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24년 기준으로 하면 이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을 전부 합친 예산의 그림 안에서는 강남구가 약 한 597억 원 정도의 재정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 강남구는 재산세만 받기 때문에요. 일반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서초구를 비롯한 나머지 24개 자치구 전체의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증가를 하게 돼서 적게는 21억 원, 많게는 34억 원까지 세입 증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은 이 기준 재정 수요를 100%를 넘기고 나면은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부가로 교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인구수가 많은 자치구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강북구가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자치구에 어떻게 보면은 이 20억 가량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20억 정도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제 오세훈 시장은 20억이 그렇게 재정 균형에 큰 효과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적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 매칭 사업을 주로 유치해서 자치구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만약에 구비가 1이고 국비 시비 합쳐서 9인 사업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20억이면 180억 가량의 추가 세수 보조금을 따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코어 재정이 된다는 것이죠. 20억이 또 적지도 않습니다. 지역에서 20억 가량의 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버스 이런 것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적지 않고 이 굉장히 큰 종잣돈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나오는 비판은 이겁니다. 자치구도 이 재산세 재정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항상 되게 클리셰처럼 붙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자치구가 재산세 그쵸 재산세 자구 노력도 하긴 해야죠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글쎄요 돈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구가 노력할 수는 있는데 현행 제도의 그림 안에서 자치구가 스스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큰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보셨겠지만 자치구의 메인 세입은 재산세와 조정교부금입니다. 별도로 이제 세입이 들어오는 게 뭐 레저세 정도고 뭐 아니면은 시세 징수 교부금 정도 조금 들어오는데요. 그러면은 이 자치구가 재산세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실행자 중요 주체가 되어야지 이 예산을 늘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재정 자립도를 늘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과연 이 재산세 세수가 자치구 노력으로 늘어나는 사업인가? 이 재산세를 결정한 요인이 가장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체 사업도 할 수 있고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아도 재원이 남을 정도로 강남구에만 이렇게 재산세가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전 여기서부터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가 높은 데는 소위 집값, 땅값이 높은 데죠. 도로도 넓고요. 지하철도 잘 돼 있고 뭐 교통망도 좋고 대형 마트도 있고 뭐 인기 있는 상점들도 굉장히 많고 또 문화시설도 있죠. 문화시설도 많고 학군이 좋고 또 여러 가지 그 기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이 재산세가 높죠. 그 아파트가 비단 신축이라서만 거기에 재산세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음마아파트 이런 데 되게 비싼데 거기가 집이 좋아서 비싼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자기 부담금 적게 들고 재산 가치가 아주 큰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왜 그러냐? 인프라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인프라 누가 만들어주냐 이걸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재산세 높은 아즘은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은 누가 거기다 그렇게 인프라를 좋게 해줬느냐 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재산세를 어떻게 지역별로 나누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국토계획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울특별시 국토계획 입안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이런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보시면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요. 일단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지사보다는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도지사보다는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어느 시장이 훨씬 좀 권한이 셉니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이제 재판들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의 경우도 성남시장이 도시계획권의 입안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인구도 그 경기도의 시들보다 더 큰 데들이 많거든요. 인구도 많은데 자체적인 도시계획 결정권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춘천시나 뭐 순남시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인 버스 노선도 만들 수 있고요. 자체적인 어떤 도시 구획을 상업지역도 지정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님들은 그런 권한이 없으세요. 구청장님들은 그냥 중간중간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구역 지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도로를 어디다가 해야 된다고 하고 지하철을 노선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이런 결정권을 기초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죠.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중에 어느 한 곳에 재산세 세입이 크다면 그거는 그 자치구청장의 노력이었거나 그 자치구 주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거기서 뭐 상업활동을 해서 일군 거다라고 평가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해당 자치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수혜를 입어서 우연히 재산세가 높은 지역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60년대 서울 청계천 복원 행사도 하고 세운상가 짓고 60년대 논밭이었던 강남 일대 기억하실 겁니다. 한강교도 63년에 개통을 했대요. 이 60년대 서울은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강북권역의 영등포 조금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점점 서울로 몰려들어서 강북권이 거의 이제 판자촌과 막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밀집에서 벗어나고자 정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강남 개발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인구를 강북권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시켜서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죠. 1대1로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남대교, 경부고속도로 등을 개통을 했고요. 당시에 이 경부고속도로 개통할 때만 해도 정말 빚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그냥 뭐 일단 지었어요. 이 나라에 차가 몇 대 있지도 않은 시절에 이런 도로를 막 지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강북권에 뭐 지으려고 하면은 뭐 접근성이 낮다, 뭐 예산이 타당성이 안 나온다 하면서 아무 투자도 못 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상 인구를 넓혀야 되고 해서 강남에 몰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시계획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의 강남권 지금 기초가 된 가로망 체계도 구축을 했어요. 도시를 이제 전체적으로 강남권은 보면은 도시가 네모네모 반듯하죠. 우리는 강북권은 자생적으로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도로들이 여전히 유지되는 도시 구획을 가진 곳들이 많은데요. 강남은 새로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가로망 구축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70년대에 여전히 강북에서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가질 않는 겁니다. 계속 강북에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시가 강남 일대에 공무원 아파트와 시형 아파트를 건설을 하고 공무원들을 반강제로 막 이주를 시킵니다. 이 박원순 시장 때 여러 이제 서울시 공기관들을 좀 강북권으로 이전을 시키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강북권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님이 바뀌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공무원을 반강제로 이주를 시켜도 이 효과가 없었어요. 1, 2년 사이 효과가 없어서 72년도에 강남의 토지거래 활성화 조치를 내립니다. 특정지구 개발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 대신에 강남이 개발되려면 강북에 몰리는 자원과 사람을 흩어놓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강북에는 특정시설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강북권의 도심 역할을 하던 종로구, 중구, 서대문 일대에 나이트클럽, 술집, 다방, 호텔, 여관 같은 각종 유흥시설의 허가, 이전이 금지가 됩니다. 백화점, 도매시장, 제조업체, 학원,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도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남권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오늘날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역삼동 일대에 많은 도소매 업종과 접객업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강 좀 북쪽에, 강남에서도 북쪽에 좀 붙어 있게 되죠. 강북 사람들이 내려가서 놀아야 되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75년에는 한강 이북 지역 택지 개발 금지 조치도 내려집니다. 집을 더 택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남을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강북에는 아파트 신축 민간 택지 개발이 금지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의 용도 지역별 용적률도 차등하게 되는데요. 요새 용적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때 당시에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강북이 250%면 강남은 300%, 준주거는 강북이 450%면 강남이 500%, 또 상업지역은 강북이 900%면 강남은 1000% 이렇게 이제 차이를 뒀습니다. 그럼 같은 땅에 같은 가격이면 당연히 강남 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강북은 실제로도 땅이 별로 택지가 많이 필지가 쪼개져 있어서 강남처럼 큰 필지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유인이 있거나 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강남권에서 이제 건설하고 상업지역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1979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대문 안에 있는 지역의 건축물 용도와 용적률이 규제가 더 강화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법원과 검찰청이 강남으로 이전되고 2호선은 시장님의 필두에 따라서 원래 직선형이었는데 원형으로
강남의 주요 시설들을 이어서 만드는 걸로 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너무 급하게 바꾸다 보니까 예술의 전당에는 고속터미널을 포함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3호선이 그 나머지 것들을 이제 포섭하게 되는 구조로 서울시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막 온갖 조치를 소위 말해서 다 때려 붓는 겁니다. 76년 이후에 강북권 구도심의 명문 학교들을 강남권으로 이전합니다. 이제 땅 환지나 여러 가지 이제 특혜를 통해서 환지하게 돼서 현재 8학군을 형성하게 됐고요. 교육열이 높은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시민들이 강남으로 하면서 집값의 상승을 견인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저희 동료 시의원 중 한 분은 이 당시에 이제 그 강남 8학군으로 이전된 학교를 다닐 때 고3이셨대요. 이 노원 쪽에 살고 강북 쪽에 살고 계셨는데 학교 통학이 원래 왔다 갔다 하면 1시간이면 됐었는데 고3 때 갑자기 학교가 강남으로 이전이 돼서 진흙발 밟으면서 통학을 4시간 하셨다고. 그때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대학을 더 잘 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런 정도로 많은 서울 시민들 현재 한 50대, 60대 서울 시민들은 그때 기억을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호선에 의해 3호선, 이제 역세권, 예술의 전당, 국립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 한국종합무역센터 같은 주요 업무시설들이 2호선, 3호선 인근의 강남권에 크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를 통해서 80년대 강남이 기존의 주거지 중심에서 업무 문화의 신기능이 더해지면서 점점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로요. 70년대 서울 전체의 24.9%가 강남에 살았었는데 90년대에는 드디어 48.4%로 증가하면서 맨 처음 강남 개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강북과 강남 인구 1대1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강북 인구가 강남으로 내려간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국의 인구가 강남으로 추가로 더 유입이 되면서 서울 인구가 다 함께 성장했어요. 그래서 결과로 강남의 인구가 강북권을 따라잡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이르니까 드디어 강남권이 성장을 하면서 강북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강북권의 개발 제한 조치를 해제합니다. 그렇다고 뭐 강북권을 더 투자하거나 발전시킨 것은 아니고 그냥 해제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이제 강남이나 강북이나 동등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럼 투자 환경이 더 좋은 쪽으로, 상업이 더 발전한 쪽으로, 좀 더 새 것인 쪽으로 투자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거의 15년이죠. 2005년 재산세 공동과세가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어떤 논의들이 있었냐면 열린우리당 당시 우원식 국회의원님, 지금 국회의장이 되신 우원식 의원님이 25개 자치구가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재산세가 굿세였죠. 100% 굿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계획의 형태에 따라서 자치구들마다 어떤 데들은 기본 기준 재정 수요도 못 채우고 적자가 나는 자치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주민세를 이 자치구 가져오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담배 소비세, 주행세, 자동차세를 굿세로 하고 도시 계획의 산물로 발전된 재산세니까 이건 100% 특별시세로 가자. 그냥 서울시가 가져가자. 이런 논의를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당연히 당시에는 지금은 한 8개 자치구지만 그때는 이제 강남구, 서초구, 중구였나요? 정도가 이제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계속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럼 아예 그러면 교환 말고 재산세를 100%로 특별시세로 바꾸자 하는 기본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또 당시엔 열린우리당이 아마 다수당이었을 것이고 해서 좀 동인이 굉장히 현재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여당이기까지 해서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국민의힘 당시 한나라당 쪽 의원들이 50%만 그러면 하자. 합의의 산물로 50%만 시세로 해서 나누자라는 제안을 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특별시세분 50%, 오늘날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효과성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재산세이 제일 많이 가진 재산세인 자치구와 가장 적은 재산세를 가진 자치구 차이가 한때는 4배까지도 축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으나 요즘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재산세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는 격차가 벌어져서 5.3배에 이르고 있고요. 이 격차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배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니까요. 이 서울시는요 여러 측면에서 균형 발전 전략을 추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 때 산하기관을 강북권으로 이전해 보려는 노력도 했고요. 또 강북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이제 MB 때 뉴타운 전략을 세워보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투기 세력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다양한 공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오세훈 정부는 강북 전성시대 뭐 이런 내용을 내세워서 강북권에 좀 거점이 될 만한 거대한 민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상업지역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은 사실 지금 만약에 시장이 바뀌거나 했을 때 민간 특혜 의혹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상권이 이미 강남권에 이 발달이 다 되어 있어서 강북권의 상업지역 제한을 해제해 준들 투자가 이어지겠냐 뭐 이런 비판에도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 동부권 외에 또 용마성이라고 부르죠. 마용성도 강북권으로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좀 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재정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재산세 규모의 격차가 현재 이런 도시 계획으로서도 해소가 안 될 만큼 너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물론 이 특별시세분을 강화하는 게 아까 보셨겠지만 10% 올려서는 2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국의 관점에서 보면 서울시와 타시도 균형 발전 문제도 물론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을 나래비를 세워놓고 균형 지표값을 체크해 보면요. 전국 중위값에 묻히지 못하는 낙후 지역의 서울 일부 자치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한 5군데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의 다른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상황이 안 좋은 자치구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를 강남처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강남처럼 막 상업을 엄청 발달시키고 빌딩을 세우고 전 그럴 필요는 없고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가 도시의 특성에 맞게 도시 계획을 하되 거기서 나오는 어떤 그 혜택이랄까요, 이득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생활의 서울 시민들이 그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소비하고 그 지역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혜택은 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공평하게 복지와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권이 있는 서울시 전략이 너무나 중요하다. 도시계획권 행사의 결과인 재산세와 그 배분이 강남북 균형 발전의 어떤 종합적인 한 갈래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방세 기본법 개정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12월 17일 경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지방세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10대 때, 지난 국회 마지막 말미 직전에 이 건의안이 한번 상정이 돼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국회가 바뀌고 새로 이 지방세 기본법을 발의해 주시라는 의미로 이 서울시 의원, 민주당 의원이 35명에 불과한데 50여 분이 넘는 50여 분 가까이 되는 의원님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동참을 해주셔서 꽤 많은 의원님들이 같이 사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건의안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본회의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만은 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지방세 기본법 이제 개정안이 곧 발의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가 좋은 미랄이 됐고
또 서울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적인 방안에 여러 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아 입법조사관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영아 조사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 시세분 증액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권자가 시군, 자치구입니다. 오늘 살펴볼 재산세 공동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 주택, 즉 부동산뿐입니다.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제외됩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 간의 지방세 세수입 격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지방세의 세목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즉 2개의 세목뿐입니다. 나머지 9개 세목, 즉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서울시 세입입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걷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뿐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자치구 간의 지방세 세수입 격차가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5개 자치구 간의 지방세 세수입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산세가 많이 거치는 자치구의 재산세 세수입 일부를 서울시가 재산세 적게 거치는 자치구에 나눠주는 구조입니다.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2008년에 도입됐습니다. 2011년에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9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세 기본법 10조에서는 특별시분 재산세 교부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 기준이나 방법을 정하도록 하는데 만약 교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25개 자치구에 동일하게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소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부동산 재산세 총액이 100억이라면 50억은 걷어들인 각 자치구가 구분 재산세로 사용을 하고 50억 원은 특별시분 재산세가 됩니다. 자치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시분 재산세의 25분의 1을 받으면 그 재산세는 그 자치구의 재산세 세입이 됩니다.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할 때 그 논리를 보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자치구 거주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그런 자치구세로 적합하지만 주거용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의 가치가 서울시 정책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2007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토지, 건물,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중에서 절반을 자치구가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활용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이 현재 50%인데 처음에 도입됐던 2008년에는 40%였고 2009년에는 45%였다가 2010년부터 50%로 그 비중이 확대된 것입니다. 즉 201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은 5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화 과세의 효과를 보면 서울시 통계연보 자료에서 자치구 총 재산세를 구해서 절반을 구분 재산세로 하고 나머지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정리를 해보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통해서 강남구와 강북구 재산세 세수입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하기 전, 즉 2007년에 강남, 강북 세수입 격차가 14.6%였는데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후 2010년에 강남과 강북구 세수입 격차는 4.7배, 그리고 22년 결산 자료를 보면 강남구, 강북구 세수입 격차가 5.4배로 그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에 재산세 공동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강남구, 강북구 격차는 26배나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즉 서울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운영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의 재산세 세수입 격차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국회에서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의 문의가 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확대하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박수빈 의원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19대에서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런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서울시 재산세를 모두 특별시세로 하고 이를 각 자치구에 안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9대에서 김종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 특례분하고 또 자동차세를 구세로 변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대에서 전해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부분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통합을 해서 관련 제도를 단순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대에서 유대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재산세를 전부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징수한 재산세 전액을 자치구에 교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1대 이인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에서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는 자치구 지방세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 또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자치구에 배분하는 내용, 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레저세, 자동차세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내용, 또 담배소비세,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함께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 등록면허세 두 개 세목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로 문의를 해보니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현재 50%에서 60%로 확대를 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배분할 수 있는 몫을 늘리는 것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합의사항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이 확대가 되면 손해를 보는 자치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일단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행정안전부는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은 50%를 유지하면서 25개 자치구에 배분을 할 때 현재의 25분의 1을 좀 다르게 변경해서 배분하자. 즉 재산세가 더 필요한 자치구에 좀 더 배분하자라는 요청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시는 강북구 등 이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첫째로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확대를 해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배분해주는 몫을 키우면 자치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단순하게 25분의 1로 배분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에서 배분하는 기준이나 방법 등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자치구에 더 배분하는 식으로 조례에서 정하면 강북구 등
그 자치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특별시분 재산세 비중을 확대하려면 현행 지방세기본법 9조 2항을 개정해 그 비중을 60%로 변경하는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만약 지방세 수입이 부족한 자치구에 더 배분하는 식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다면 그건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4조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영아 조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세제정책팀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본토론의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토론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서울시의회 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토론자를 참석한 강북구청 김선옥 국장님,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유영아 입법조사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부활한 후 서울시 자치구 간의 세수 격차 해소를 위한 최초 논의는 95년도 11월 2일 서울시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 교환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안으로 입법이 논의되었지만 재원 감소를 우려한 자치구의 반대와 이해관계 산충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05년에는 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 해목 교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산세의 높은 세수 신장성에 따른 세수 역전 현상을 우려한 25개 자치구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구 자치구 간의 세목 교환이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논의된 것이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이었으며 2005년에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50%로 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07년 정부와 여당 및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2007년 7월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 자치구의 재산세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그 전액을 25억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서 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재산 전체 총액 3조 3천억 정도의 50%인 1조 6천억 원의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25억의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효과는 자치구의 기준 당초 재산세 50%에 해당하는 재원의 부족 배분액 또는 초과 배분액 규모가 각각 6천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서 최종 7개 자치구 재산세가 6천억 원이 18개 자치구로 이전되는 재정 형평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현재까지도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자치구간 재정 형평화 제도 중 하나인 서울시 보통세의 22.6%를 재원을 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와 달리 자치구간 재산세 이전으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은 자치구간 이전되는 재원의 증가를 수반하게 되어 기존 50%에서 60% 10%포인트 상향 시 24년도 예산액을 기준 7개 자치구 재산세 1,116억 원이 18개 자치구로 이전된 효과가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의 82% 가까이 차지하는 중요 재원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의 조정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자치구 간의 재원 이전 규모의 증감을 수반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자치구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이 95년도부터 정치권 등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강남 세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듯이 본 개선의 합리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한 보완책은 없는지 우리 서울시에서도 스스로 점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구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의 김선호 국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박수민 우리 서울시 우리 강북구 지역구신데요.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토론해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해 둔 토론 자료가 있는데 이거 앞서서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어서 이걸 좀 기사 제목이랑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한파 막는 스마트 정류장도 부익부 비닉빈. 요래서 주민 인터뷰가 나오고 내용 중에 이제 폭설과 기습 한파에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칸막이가 되고 온열 장치가 있는 게 이제
기능을 톡톡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기사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요게 여름에는 냉방도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고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 충전도 할 수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다. 근데 설치 비용이 한 개소당 1억 원이 넘다 보니 재정 자립도에 따라 개수가 천차만별이다. 서울 성동 서초 등엔 수십 개씩 있는데 강북 노원 구로 등은 하나 둘씩밖에 안 됩니다라는 게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토론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적절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런 토론회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기사를 먼저 읽어드렸고요. 준비한 자료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현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2007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초 3년간은 재산세 감소구의 재정 충격을 고려하여 공동과세 비율을 2008년에는 40%, 2009년에는 45%, 2010년에는 50% 단계적으로 인상하였고 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년간 공동과세 비율 인상 없이 50%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과세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주택,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은 크게 상승하였고 공동과세 시행 초기인 2008년 1조 6,330억 원이던 서울시 전체 재산세 규모는 3조 3,45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치구간 세입 격차는 더 크게 벌어져서 향후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형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를 예로 계속 이제 특정 구를 언급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강남구의 재산세액은 2016년에 3,912억 원, 2020년 6,467억 원, 올해 7,303억 원이고 제가 속한 강북구의 재산세액은 2016년 238억 원, 2020년 295억 원, 올해 294억 원으로 2016년에는 두 구의 차이가 16배이던 게 올해는 25배인 7,009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공동과세 배분 후 강남 강북구의 세입 격차는 2016년에는 4.6배였는데 2020년에는 5배, 올해는 5.3배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강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56.1%, 강북구의 재정 자립도는 15.3%로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낮은 재정 자립도는 지역 내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복지정책 실현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간 불균형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경우에 올해 본 예산 기준 행정운영 경비, 재무활동, 국비나 시비와 매칭하여 사용하는 예산을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강남구 4,862억 원보다 3,155억 원 적은 1,707억 원이고 법정 의무 경비로 분류되는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강남구는 44%인 반면 강북구의 경우 60%를 차지하고 있어 강북구만의 자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박수민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를 드셨는데 저출생 정책을 보더라도 강남구는 첫아이 출산 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출산 양육 지원금 20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50만 원 등 250만 원을 자체 지급하여 다른 구에 비해 2, 3배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천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도입하면서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들이 출산 양육 지원금을 중단한 반면에 강남구는 오히려 증액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복지 혜택은 튼튼한 재정 덕분에 가능한 것이며 최근 집값 상승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이뤄져 이런 복지 혜택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행 공동과세 비율 50% 제도로는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더욱더 심화되고 있으므로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보편적인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행 기준의 재산세 특별시세분 50%를 60%로 상향할 경우 2024년 예산액 기준 강북구는 약 104억 원의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나 기준 재정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조정 교부금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2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합니다. 24억 원이라는 세입 증가는 강북구의 추가적인 복지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되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특별시세분을 상향하는 방법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해서 자치구세로 변경하거나 자치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재산세입을 늘리기는 도시계의 결정 등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재산세 특별시세분은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서울시 자치구 간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임에도 현재 각 자치구의 재정 수요와 수입을 반영하지 못하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공동과세 제도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배분 기준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아까 우리 같이 토론해 주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데? 경량 초대에 참여한 박수빈 의원님. 네. 그러니까 유영아 조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었다고 조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죠. 원고를 하셨죠.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 계시는 박수빈 의원님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류영아 조사관님께서 이 재산세 공동과세를 균등 배분이 아니라 차등 배분을 하는 것은 조례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연구를 할 때 조례상의 서울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차등 배분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지 않은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하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차등 배분을 해도 이 각 자치구의 재정 기준 수요액, 그러니까 세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깎여서, 그러니까 파이가 똑같으면 받는 가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재산세를 차등 배분 받아서 많이 받은들 그만큼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게 돼서 받는 돈은 똑같고, 근데 재산세 공동과세 시세분 자체를 늘리면 나눠주는 돈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조정교부금이 남아서 이제 현재 배분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게 구조가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 배분 부분은 기분은 좋으나,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관점에서 그 자치구의 세입을 재산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분석의 결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오기용원실의 권태준 보좌관입니다. 뭐 비슷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조금 말씀을 주셔서 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아마 이거는 그 김영구 팀장님이나 박수빈 의원님 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조례를 통해서 이 비율을 조정해서 어쨌거나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좀 더 재원을 더 필요로 하는 이제 자치구에다가는 재원을 더 줄 수도 있을 거고 좀 덜 필요한 데는 덜 줄 수도 있을 텐데 서울시가 이 조례를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자치구 간의 합의를 해와라는 이유로 그냥 이 상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는가?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주민들한테 즉각적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실 사업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문제를 관망하고 있는 것이 자치구에 돈이 좀 더 간다고 해도 균형 발전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혹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번 달 몇 주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께 비슷한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입장은 서울시가 20억 그렇게 큰 거 아니다. 쪼개서 나눠줘봤자 큰 거 아니고 서울시가 큰 재정을 갖고 이제 사업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북 전성시대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본인도 5년에서 10년 이상 지나야 될 거라는 점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로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재산세 부분이 아니고 조정교부금 부분은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비율을 조례 개정 사항이라서 제가 내년 초에 이 조례 개정도 이제 보통세 22.6%를 배부해주고 있는데 이걸 한 24% 정도로 상향하는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예산을 한 2천억 정도 더 자치구에 나눠줘야 돼서 전체 자치구마다 1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조정교부금 한번 상향해 봤더니 구청장들이 치적사업하고 별로 효과성이 없었다. 서울시가 이제 고리를 잡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치적사업을 제어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은 많은 조건들을 넣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조례 발의해 보고 견인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우리 세제팀장님께 자치구가 지금 세목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혹시 뭐 조금 변경하거나 바꿨을 때 자치구 균형 발전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세목 추천이 있으실까요? 아직 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서 현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나요? 예. 아마 연구는 하고 계시죠? 연구는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재산세랑 등록 면허세만 자치구세 기초자치단체 세목으로 하는 게 서울시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영아 조사관님, 광역은 다 비슷한가요? 아, 광역은 똑같이 돼 있군요. 안 그래도 유영아 조사관님께도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있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해 주실 때 뭐 징수교부율 상향 법안이라던가 뭐 지방 소득세를 자치구로 균등 배분하는 이 법안 등 이 재산세와 관련해서가 아닌 다른 이제 세제 관련된 이제 법안들이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토론회가 일단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이지만 국회에서 항상 관심이 있는 거는 광역 기초 간의 세목 규정이거든요. 이 광역 즉 서울, 부산, 인천 그런 광주 이런 광역자치단체는 9개 지방세를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자치구는 이제 세목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광역 중에 일부를 기초세로 이양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 19대 때 그 황인자 의원님이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30%를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근데 이제 이 지방소득세는 광역세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서울에서 100을 가져야 되는데 100 중에 30을 이제 자치구에다가 나눠주는 그런 걸 이제 황인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15년에 19대 국회에서 박인숙 의원님이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아예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즉 재산세 공동과세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지방소득세, 즉 광역세를 자치구에다가 절반을 떼주는 그런 걸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에 19대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님, 그리고 이 대가 바뀌어도 이 개정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백재현 의원님이 시군구, 이거는 서울시만 해당되는 게, 서울시와 자치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군구 전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징수교부금 관련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은재 의원님이 레저세, 자동차세가 현재 광역세로 되어 있는데 레저세랑 자동차세는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발의를 하셨고, 21대 국회에서 이형석 의원님이 이 광역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그런 지방세 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소득세도 광역세고 또 레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다 광역세입니다. 광역세 중에 어떤 걸 기초세로 할 거에 하는 게 갈등이 적을까, 내지는 무리가 없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명확하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광역 기초 간에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논의를 넓히면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이관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도 또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지자체가 항상 세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국세건 광역세건 당장 쓸 수 있는 세를 좀 확보를 하는데 관심이 있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여기에 계속 관심이 있으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 강남구 균형 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